소크라테스의 지혜 6편.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죽음과 영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고 했지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나눴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행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물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어봤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자꾸 더 갖고 싶지?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들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편인 만큼 천천히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에서 온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에서 온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집, 많은 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더 갖고 싶고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지치고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쉽게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루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불평인 사람이 있고, 넉넉하지 않아도 늘 밝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소크라테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가져도 됩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나은 조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열심히 살아온 것이고 가족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들을 얻고 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루고 나니 그 다음이 생겼다고. 목표를 달성하면 잠깐은 기쁘지만 곧 새로운 빈 곳이 생긴다고.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채워도 빈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채우는 속도보다 새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행복의 근원이 안에 있어야 비로소 진짜로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다면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갖지 못한 것에 눈을 두면 세상이 부족해 보이고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두면 세상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짜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책망했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식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그 자책이 지금도 가끔 올라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요.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계속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계속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슬퍼한다고 물이 다시 그릇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후회스러운 선택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고 그 화해 위에 행복이 피어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친절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해주면서 자신의 실수는 평생 용서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선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현실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아도 아픔이 오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자신도 그 억울함을 직접 겪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소크라테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이런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믿음이 있으면 외부의 어려움이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선하게 살아온 삶입니다. 반대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아도 안에서는 늘 무언가 흔들립니다. 진짜 안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온다는 것. 소크라테스가 평생 말한 것이고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고개를 저었던 분들. 그 삶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선한 삶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감사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이 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압니다.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깥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잃기 전에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는 이 발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햇살이 내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마주치는 사람이 더 소중해지고, 오늘 먹는 밥이 더 맛있어지고, 오늘 느끼는 따뜻함이 더 깊어집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마음 안에 행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밖에서 찾으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내 안의 행복이요. 6번째 이야기. 좋게 살고 좋게 행동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좋게 살고 좋게 행동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좋게 살고 좋게 행동하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하루 불평보다 감사를 조금 더 찾는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하나 더 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웃어주는 것. 오늘 하고 싶었던 고마운 말을 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 방식으로 좋게 살고 좋게 행동하는 것. 소크라테스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마음에 울리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해야 하는데, 더 잘해야 하는데, 더 가져야 하는데, 더 이루어야 하는데, 그 더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지친 어깨를 내려놓게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얻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받는 상이 아니라고요. 걸어가는 방식 그 자체라고요. 지금 이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6편의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 지금까지 6편에 걸쳐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나 자신을 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두려움을 옆에 두고 걷는 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 편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편에서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늘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행복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6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두려움 앞에서도 한 발 내딛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 살아낸 방식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오래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날들, 억울해도 꾹 참았던 날들, 지치고 힘들어도 일어났던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살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그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6편 동안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좋게 살고 좋게 행동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쓸쓸하고 어떤 날은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좋게 살면 된다고요. 딱 하나만, 조금만 더 따뜻하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